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법이 부담스러워요? 서로 간에 인사를 해야지. 그죠? 그냥 착한 어린이지. 봐봐요. 우리가 오늘요, 이제 입문과정을 간단히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공시 관련된 부분 법 3가지, 그렇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등기법,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총 이제 9가지의 법을 배워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6가지 정도는 배운 거야, 지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저번 첫째 주부터 도시관리계획 배우면서 열세 문제 나온다고 했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기본이론 개강을 하면 이제 기본서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본이론 때 수업 오시려면 기본서하고 그림책하고 2가지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렇죠? 또 이제 처음부터 볼 거예요. 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공법이라는 거는 규제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규제를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했고,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로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얘기했었죠. 12페이지 그림 그려서 내가 뭐 하는지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그 정비사업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그건 따로 정비법에서 4문제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를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건축을 적법하게 한다고 설명을 드렸던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 내용에서 이제 감정평가 관련된 거 법 3가지 배웠죠. 부동산 가역공시법 3개 하고 저번 시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유에 관한 법률 3개 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대한 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된 부분의 기본사항을 저번 시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법이론 외우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워낙 거의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두 번째 정비법인데 이 풀네임은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역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유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이라 그래가지고 3개, 4문제가 나와서 10문제가량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걸 배우는 거고, 여기는 13개, 4개, 4개라 그래가지고 21개 정도. 그렇죠, 여러분. 계획과 관련된 것들을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감정평가사 시험 붙어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걸 평생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하려면 토지나 건물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지적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법 이름이 바뀌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시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문제가 나오고요. 한마디로 토지에 대한 표시하고 소유권지 정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토지 같은 거 뭐 하죠? 평가하려고 한다면 관련 토지의 지적 공부를 보는 거죠. 대장, 도면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토지 표시와 소유권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대장 같은 거 보면서 도면 보면서 뭐가 되죠? 그 토지의 뭐 지목이라든가, 그쵸? 등등등 뭐 지번이라든가 등 상황 같은 걸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공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중심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는 게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모두 4문제가 나오는 법이죠. 이건 토지만이지만 이건 토지 건물 다 나오는 게 법한 등기법입니다. 근데 2가지 다 뭐냐면 등기법은 등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기부에서 뭐 표지부 있고 갑구 울고 있어가지고 뭐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도 공시를 하게 되겠죠. 소유권 외의 권리 아시죠? 용익물권, 담보물권 같은 거,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등기부에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쵸? 여기는 뭐다? 소유권만 들어가지만. 그래서 4문제 보는 거고. 그리고 물적 편성, 물건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제하지만 동산, 채권 등 담보에 대한 건 1문제가 나왔는데 사랑 중심으로 편제한 등기부를 만들게 돼요. 이걸 인적 편성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도 얘기했다시피 왜 그러는 거냐면 이 등기법으로 모든 게 커버가 안 되니까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할 때 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공시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동산 중심으로 우리가 공시해버리다 한다면 너무 동산이 많아요. 그렇죠? 책상도 있고 걸상도 있고 시계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 중심의 편제는 어렵고 그 설정자,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라는 사람이 가진 채권과 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적 편성주의를 편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공부하려면 일반적인 물적 편성에 대한 물권에 대한 내용을 좀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해요, 머리가. 그래서 대부분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온다는 것만 보면 대부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한 문제 나오는 거 뭐 혼자서 뭐 열심히 파봤자 뭔 줄 압니까? 들어도 모르는 판에. 그렇죠? 어쨌든 약간 좀 오늘은 특이한 거 동산 채권 담보까지 해서 이 세 법을 간단히 볼 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 더 하면 되니까 한 3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죠? 어쨌든.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요것도 하루 종일 하루, 요것도 하루 종일 하루, 이거 한 3-4시간 정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만 좀 이해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이와 같이 공시와 관련된 토지 건물에 대한 표시, 권리에 대한 걸 공시하는 법을 배우고 이 법 배운 다음에 등기부하고 대장 도면 보면서 우리가 토지나 건물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해보자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터 내용 봐볼게요. 그렇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 그렇죠? 페이지가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 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요즘에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중개사 공부하시고 나도 합격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중개사 공부할 때 다 배웠던 법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우리 중개사 공부 안 하시고 바로 평가사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거라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 측면으로 본다면 중개사보다는 좀 쉬워요. 공시법에. 그렇죠.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본다면 중개사에 나오는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등기법이 대입 수능이라면 우리는 중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나오는 거 잘 외웠냐 못 외웠냐가 포인트인 거니까. 그리고 동산 채권 등 담보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에 시험 보는 시험이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밖에 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다 연구해가지고 해놓은 거라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아시죠? 또 재수 없죠? 어쨌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4문제가 나오죠. 이렇게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주요 라인은 이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뭐하죠? 등록을 합니다. 시작. 토지를 지적공부 등이란 장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시된 거를 보고 우리가 토지의 표시도 알고 그 토지에 대한 부분에 뭐 소유권자도 알고 토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평가할 거 아니겠냐고요. 토지를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지를 지적공부 등에 등록하자. 시작. 토지를 지적공부 등에 등록하자.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게 간단하게 그냥 지적법이었어, 지적법. 그러다가 이제 좀 이름을 좀 멋지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다른 관련 법들 통폐합해가지고 한 법을 만든 건데 이 법 안에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다? 토지의 표시, 지적. 이 법 안에서 우리는 토지 표시인 지적에 대한 것만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고 토지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에 대한 부분만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 법 크기에 비해서 한 반도 안 되는 크기를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면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하죠? 지번이라는 게 있어요. 지번. 앞에 있는 걸 본번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걸 부번이라고 그래요. 319-1번지. 이건 뭐라 하죠? 지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번이 뭐냐? 그럼 토지에 대한 개별성, 고정성, 위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는 뭐다 우리가 지목이라고 해서 토지의 용도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319-1번지의 대지는 저기다가 건물 같은 거 질 수 있겠네. 대지니까. 물론 뭐 용도지역상 앞에서 배웠던 행위 제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옛날부터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 왔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할 건가라는 걸 표시하는 걸 지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토지의 단위를 부를 때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필지란 말을 써요. 필지. 그래서 한 필지 그럼 뭐예요? 토지의 등록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자? 토지를 해야 되는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혹시 마늘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 접, 두 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배추는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지는 뭐라 그런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는 뭐라 기억하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참 사소한 단어가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경계 같은 게 어떤지, 경계가 제대로 체크가 돼 있는 건지, 잘못되면 내 토지가 피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해야 될까요? 경계나 등등에 대해서 측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 대한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거나 토지의 표시가 바뀌게 되면 뭐하죠? 즉 측량 통해 가지고 바뀐 걸 공시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무슨 요 면적이 얼마냐, 경계가 어디냐, 그렇죠? 무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좌표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개인의 재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뭐하죠? 지적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공시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토지 같은 거 뭐가 된다? 평가를 받으면 토지에 대한 부분에 지번이니 지목이니 경계가 어쩌니 뭐니 도로가 앞에 붙어있니 안 붙어있니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맹지면 갑자기 값은 싸지겠죠. 맹지면 사람이 못 댕기는 거니까 그만큼 뭐하죠? 도로 등의 인접성 1명 가로냐 뭐 2명 가로 3명 가로냐 등등등 이런 거 따지잖아요. 왜?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를 이렇게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시키는데 그 지적 공부에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대장이라고 하죠.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식으로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소유자라든가 등등 지번, 지목 등등 공시가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지나간 시험에 35도 문제가 나왔지만 지적 공부별로 무엇을 등록하냐. 뭐라고요? 지적 공부별로 무엇을 등록하냐.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참 지문이 잘 나와요. 지적 공부별로 무엇을 등록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물어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다가 뭘 등록할 거냐, 등록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지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장에 대한 부분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한 토지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A하고 B하고 C가 한 토지를 공유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일 때 모든 소유자를 다 대장에 등록하려면은 복잡해져요, 사실은요. 그렇죠? 솔직히 A, B, C 간단하게 3명 얘기했지만 수백 명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의 간명화를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얻다가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연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장부가 훨씬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단순한 공유가 있고 우리 아파트 아시죠? 주변에.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들이 있어요. 그럼 집합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집합 건물들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서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C 이렇게. 그렇죠? 구분 소유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셋이서 대지권을 공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다면 건물로 인해서 구분 소유됨으로 인해서 대지권을 공유한다면 단순한 공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록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일 때는 대지권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분 소유되면서 이런 거를 단순한 공유와 달리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를 별도로 두게 됩니다. 사실 이 지적 관련 법이나 등기법은 장부의 종류와 장부의 기능
거기에 뭘 등록하는가 이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어디 있는지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할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실제 시험도 그래요. 공유지원변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대지권 등록하는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등록하고 그 장부의 기능이 뭔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한마디로 어떤 경우일 때 우리 보통 집합 건물이나 구분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있을 때 보통 대지권 등록부가 등록되어지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만 있고 도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그러면 토지 대장에 대한 부분은 뭐다? 지적도를 그리게 되고 임야 대장은 뭐가 되죠? 임야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토지 대장의 지적도 세트, 임야 대장의 임야도 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장과 도면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상황을 보고 토지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야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평가할 때 처음에 그 공부조사할 때 많이 보는 게 대장, 도면, 그리고 건물 같은 거라면 이제 등기부까지. 뭐 토지 등기부 있긴 하지만 따로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과 도면이 대표적인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지적 공부가 되어지겠고, 그리고 개발 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는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 등이 있어요. 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은 토지 구획이 격자형으로 반듯반듯합니다. 이럴 때 뭐가 되죠?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개발 사업 같은 데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신도시 가봤죠? 뭐 평촌이나 뭐 분당 가보면 필지가 다 어때요? 면적도 거의 비슷하면서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 네모 반듯. 그렇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뭐가 될까요? 토지에 대한 부분에 좌표가 형성돼요. 좌표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의 지적이 있는 반면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수치 지적이라 그래서 좌표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럼 좀 더 토지 형상을 확보하기도 쉬워지게 되고 확인도 쉬워지겠죠. 그러기에 준비한 장부가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보통 도시개발 사업 같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 있죠. 이런 거 보통 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를 두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공부 얘기할 때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을 통해 가지고 등록하는 뭐다? 장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지적 공부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등록을 한다? 그럼 등록에 5요소가 있어요. 그럼 뭘 등록하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고 합니다. 번목, 명경좌라고 하죠. 시작. 번목, 명경좌. 보통 뭐 등록 5요소 뭐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 등록하는구나. 지적 공부. 즉 토지를 지적 공부 등에 등록하는 거 그걸 배우는 거고요. 사실은 솔직히 출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지목이에요.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우리 4문제 나오죠, 이거. 그죠? 4문제가 나오는데, 야, 작년도에 지목에서만 2문제가 나왔어요. 대박 사건. 지금까지 내가 평가사 25년 강의하면서 지목 2문제는 처음 봤어요. 매년 1문제씩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목이 2문제가 나왔어요. 지목 관련된 기본 원칙과 토지마다 지목의 그 목적과 의 부분과 도면의 지목을 표시하는 방법 이 2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야, 요번에 지적 관련 법은요. 지목만 공부해도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참 신기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요번에 안 나온 게 예상했던 것 중에서 지번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번은 토지의 위치와 고정성, 개별성을 확보해 주는 건데 지번 부여 방법도 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계 관련된 설정 기준 요거. 그래서 지목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번과 경계입니다. 그렇죠? 경계 설정 기준 같은 거 이런 걸 배우는 게 이 부분에 문항에 대한 것들이고요. 사실은 뭐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지만 보다 보면 이 법은 나오는 게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만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무리 없이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런 책에다가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 중요한 게 토지를 지적 공부 등에다가 등록하는 걸 배우는 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업무를 누가 하냐? 이걸 소관청이라 그래요. 그렇죠? 지적 소관청. 등기법에 가면은 등기관이 주로 업무를 하죠. 근데 우리 지적 관련 법에서는 지적 소관청이라고 있어가지고 소관청이 지적 업무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마다 주어가 달라요. 국토계획법 볼 때, 정비법 볼 때, 건축법 볼 때. 그 주어 지금 기억나요?
아득하죠. 그렇죠? 관계법규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누구세요? 라고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평소에 정규 수업 듣잖아, 이제요. 이제 뭐 7월부터 개강할 텐데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이거를 수업 들을 때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은 어려워도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과거에 들었던 거에 대한 부분을 국토계획법 배울 때 건축을 좀 확인해 본다든가 쉬운 거 위주로 그리고 뭐 등기법 배울 때 앞에 국토계획법 확인해 본다든가 한두 시간씩 이렇게 섞어서 가야 돼요. 평소에 수업 들을 때도.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다음 주 와서 국토계획법 첫 줄을 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들었던 부분을 뒤에 가서 용어만 다시 본다든가. 그렇죠? 이문에서 배웠던 거를 그런 식으로 섞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까먹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까먹은 다음에 보려고 하면 하도 기억이 안 나니까 까먹기 전에 봐야 돼요. 내 말 때 이해하죠? 인문과정에서 우리 용어 정리해 줬으니까 앞에 거 볼 때 뒤에 용어 좀 봐보고 뒤에 거 볼 때 앞에 거 좀 봐주고 한두 시간씩.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덜 까먹습니다. 그렇죠? 안 까먹는 게 수예요, 우리가. 그러면 봐요. 소관청이 누구냐면 특별자치시. 그죠? 세종시, 특시. 특별자치시와 시군구를 얘기합니다. 그냥 특별자치시와 시군구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소관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있죠.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첫날 행정청 조직 얘기할 때 5페이지인가 6페이지 있잖아 그거. 그렇죠?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구의 의미가 아니구나. 그렇죠? 국가기관을 나눠서 업무를 분장한다는 거의 의미인 것이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는 왜 제외할까요? 자치구 아닌 구를 둔 시면 뭐하죠? 그 자치구 아닌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니까 성남구, 분당구청장. 그쵸? 그럼 뭐가 되죠? 자치구 아닌 구잖아요. 특광 밑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함에도 뭐다? 소관청 업무는 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봐요. 자치구, 자치시 안 따지고 그냥 특별자치시, 시군구가 소관청으로서 지적 업무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뭐하죠? 강남구이면 강남구청이겠죠. 자치구를 두고 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이면 분당구겠죠. 자치구 아닌 둔시를 제외하고 자치구 아닌 구청장도 소관청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시군구란 이름이 붙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안 따지고 다 소관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군구란 이름이 써져 있으면 자치구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뭐다? 소관청 업무를 보는구나. 이건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죠? 국가의 행정조직을 나눠서 업무 분장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특별자치시, 시군구라고 써 있으면 걔네가 다 그냥 뭐다? 소관청이구나. 자치구, 자치시 여부 안 따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소관청의 의미. 한번 기술때 썼습니다. 나오면 쉽지 않으니까 저처럼 쉽게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뭐라고요?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특별자치시하고 시군구이고 자치시, 자치구 안 따져요. 이름이 그냥 시군구이면 다 뭐다? 그냥 소관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듣지 말고. 됐어요? 그 얘기 봐봐. 그럼 이렇게 토지를 공부에 등록을 했네. 시작. 토지를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시작.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죠. 그러면 그 등록된 토지의 표시, 번목, 명경좌가 계속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분할 나눠지고 뭐 합쳐주고 막 이러면서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겠지. 미개발지가 개발되면서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걸 바꾸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토지의 이동이란 말을 써요.
이거 나올 때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부동산학 원론 시간에 토지는 부동성이 있다고 못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왜 토지가 이동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반드시 계셔요. 재미없나 보네. 되게 웃긴 건데. 봐봐. 모르니까 안 웃기구나. 봐봐. 오해하지 말 거. 그러면 토지 이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지 자체가 이동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뭐다? 토지의 뭐가? 표시. 법목, 명경좌. 그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토지의 표시가 뭐하죠?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권리가 바뀐다? 무슨 뭐 개별 공시가 바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같은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소유권자가 바뀌는 걸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거 everybody 토지의 표시, 시작.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다. 그럼 봐봐요. 새롭게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그러면 토지를 새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라고 봅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공유수면 매립이 대표적인 신규 등록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위성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요. 모르던 섬이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신대륙이 나오고 막. 옛날에 배웠잖아, 세계사에서. 지금은 그런 대륙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이제 우주로 나가는 거지, 이제. 달에 가서 무슨 뭐 철광석을 캐오니 뭐니 이러면서 경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계속.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등록은 대부분 우리 새만금 매립지처럼 신규 등록은 공유수면 매립하는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등록해 놓은 걸 뭐 하죠? 변경하는 거예요. 시작. 등록해 놓은 걸 변경한다. 그럼 변경도 뭐죠? 토지 이동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변경이 이거예요. 분할하는 거. 맞아? 토지를 나누는 거죠. 이 토지를 분할, 나눈다. 그쵸? 또 여러 필지를 모아서 우리가 합친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분할하고 합병한다. 그리고 그 토지의 뭐다? 지목이 바뀐다. 이것도 다 뭐로 봐주는 거예요? 토지 이동으로 봐줘요. 지목이 예를 들어서 뭐 전답이었어. 전답. 그래가지고 뭐다? 기본적으로 밭농사 짓는 곳이었단 말이야. 고추 심고 오이 심고 이랬어. 이런 곳에다가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대지로 주택을 짓게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지목이 바뀌죠. 그런 경우는 지목 변경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쵸? 지목 변경도 뭐가 된다? 토지 이동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근데 요번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시도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요번에 35회 문제에서 승인 사항이라고 나와 틀린 지문이었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보통 우리가 승인 받는 거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등록 전환하고 여러분 축척 변경 완전 중요한데요.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요. 왼쪽에 지금 보면요. 동네가 그렇게 막 많이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적한 시골 마을 같죠? 마을 같은.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잡종지 뭐 돈 있으니까 공장용지도 있고 밑에 보면 공장용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동네가 개발이 많이 안 됐을 때에는 도면을 크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복잡하지 않은 동네인데 도면을 크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지적도를 넘겨도 계속 녹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무밖에 없으니까 표시할 게 없잖아요. 그럼 낭비죠. 그런 경우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축척의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예를 들어서 3,000분의 1 정도 라는 축척으로 그려요, 도면을. 그렇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랬던 동네가 만약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뭐 개발 사업이 되어지고 토지가 막 형질 변경되면서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토지구역의 모습이 위에 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든가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복잡해지죠. 지형지물이 많아지고 등등등.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임야대장, 임야도의 작은 축척된 그림을 가만 놔두면 이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축척으로 그릴 수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라는 거 1000분의 1 정도의 예를 들어서 지적도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는 작은 집이고요. 이건 집 자체가 큰 집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지에 있는 것을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이걸 등록 전환이라 부르게 됩니다. 주로 이제 미개발지가 개발되어지면서 기존의 낮은 축척으로는 그 형상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옮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축척으로 그릴 수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요번에 등록 전환도 35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지나간 시험에서. 등록 전환 사유를 물어봤죠.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요 동네가 더 개발이 되어지면서 더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가 등록 전환해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걸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했는데 이 부분이 점점 더 분화가 돼가지고 점점 복잡해져요. 그러면 1000분의 1 가지고도 안 되겠어. 그러면 요 부분만큼은 뭐다? 더 지적도 자체의 축척을 늘려야 되겠는데 지적도 자체 축척을 더 늘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적도의 축척을 작은 거에서 예를 들어 500분의 1 가장 큰 거죠. 이렇게 축척 자체, 지적도의 축척 자체를 넘기는 걸 높이는 걸 뭐라 한다?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거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면 이건 등록 전환이고 그리고 그 지적도 자체의 축척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꾼다면 뭐라 부른다? 이거를 축척 변경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즈만 일단 이해하시면 별 무리 없을 것이고요. 아마 축척 변경은 아마 36회 때 또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축척 변경 잘 챙겨 놓읍시다. 그림을 잘 기억해 한 번 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던 것을 얼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긴다면 뭐라 불러? 등록 전환. 이거는 뭐야? 미개발지가 개발되어지면서 큰 집으로 옮기는 거야. 됐습니까? 다만 축척 지적도에 있는 것 자체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꾸는 건 뭐고? 그건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라인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신규 등록됐다, 변경된다, 그리고 말소가 되어도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왔어요. 시험에 35회 때.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합니다. 시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하나 물어봐요. 바다는 토지인가요? 아니죠.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뭐 물어봐요? 하천, 한강은 토지인가요? 토지입니다. 그렇죠? 강물 빼면 토지 나오거든요. 이해가셨죠? 우리 그래가지고 지목에 하천이라는 지목도 있어요. 하천 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바다도 물 빼면 토지 나오는데 그 물 어디다 버릴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바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토지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따라서 바다가 됐다면 등록된 것도 등록 말소를 시킵니다. 이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는 그 토지 이동 신청을 60일 내에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도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축척 변경 제외하고 보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예요? 신청이 60일이에요. 이거 제외하고 얘는 뭐다? 90일이거든요. 축척 변경은 뭐가 돼 있어? 이건 따로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그 신청에 대한 날짜를 본다 한다면 축척 변경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60일에 신청하게 돼 있고요. 바다로 된 뭐다?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에 하라 그러거든요. 안 하면 직권 말소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 축척 변경의 논외로 조문이 있어서 따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전반적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라인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운다는 말은 뭐다? 토지를 어디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하자. 시작. 토지를 지적공부 등에다 등록을 하자. 그걸 하나하나 배우는 거라서 우리가 일단 지적공부에 대한 거 배우고 등록할 때 어떤 등록을 하게 되며 토지야 표시가 바뀌어서 이동되어지는 게 신규 등록,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축척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있는데 그런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적 측량을 해야 될 텐데 측량은 어떤 토지 이동일 때 하며 어떨 때 안 하나. 대표적으로 측량은 합병 같은 경우나 지목 변경,
합병 같은 경우나 지목 변경 경우라고 한다면 측량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합치는 거라 가운데 선만 없애면 돼요. 측량할 이유가 없고요. 지목 변경은 그냥 이건 사업하는 것도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건데 측량을 뭐 하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보시는 바가 뭐다? 합병과 지목 변경 같은 건 토지 이동이어도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라서 한 3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다음 중 지적 측량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이 합병이에요. 그렇죠? 합병은 뭐다? 가운데 선만 없으면 되는 거야. 측량할 이유가 없어. 더하면 그만인 거고. 몇 말 이해하시겠죠? 그런 얘기들. 사실은 첫 페이지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사실은요. 그거를 하나하나 배우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뭐 이 전체적인 범주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용 등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두 팔 좀 들어봐요. 졸려 죽겠죠. 아이고. 오늘 뭐 마지막이에요. 아쉬워도 괜찮아요. 다음 주 또 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 어저께 저녁 먹으려고 딱 집사람이 밥을 차려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자기 여기 요 앞에 있다고 나오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고민을 때리다가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나가봐야지. 나갔지. 그래서 곱창을 좀 먹었더니 부었네. 짜증나. 좀 부었지. 원래 이 모양이야? 그래서 맛은 있는데 곱창 붓네. 봐봐요. 어쨌건 봐봐요. 네, 그럼 놀라지 말고 그러면 용어 좀 봐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제요. 필지라는 게 나와요. 필지. 아까 얘기했죠. 용어 정의 필지는 뭐다? 토지를 등록하는 등록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토지의 등록 단위. 시작.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봐요. 하나의 필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번 부여 지역이 뭐냐? 우리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 3가지의 법정동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 무슨 삼성동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다? 그냥 행정동이고요. 지번을 부여하는 건 법정동,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면은 신림동 지번부여지역과 봉천동 지번부여지역, 남현동 지번부여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한 필지가 돼요. 합병할 수 없죠. 다른 지번부여지역이라면. 봉천동과 신림동이면 안 되는 거야, 한 필지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도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필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뭐라 하냐면 내가 번소, 용년, 한 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소, 용년, 한 필지. 시작. 번소, 용년, 한 필지. 그렇죠? 이게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되겠지. 자, 매번 얘기하죠? 뭐 외울 때는 뒤에 단어 좀 붙이자고. 그렇죠? 번소, 용년, 한 필지. 나중에 합병 사유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병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지번 부여 지역 같고 소유자 용도 같고 집안이 연속되어 있으면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입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번 부여자와 부여지역과 소유자 같고 용도 같아야 된다. 용도가 무슨 말이야? 지목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용도 같다는 말은. 뭐라고요? 지목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목이 같아야 하나의 필지로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경우 가정해 볼까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였어요. 목장용지. 근데 우마를 키우다 보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용지 안에 유지 같은 거. 물 고여있는, 그쵸? 연못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이게 뭐가 되는 이렇게 그 안에 도로 같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능, 목장용지 기능을 더해주는 유지와 도로 등을 용도 같지 않다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이게 지적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뭐라 하니 이런 말 합니다. 주된 지목으로 추종한다는 예외 원칙이 있어요. 이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지목 정할 때 우리가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일필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편입된 토지를 뭐라 한다고 우리가 양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편입되어진 토지란 얘기지. 그렇죠? 그럼 뭐라고 나와, 사유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국어 등을 부지하 있다. 됐죠? 그 다음,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부분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뭐 유지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주된 용지로 편입해가지고 뭐하죠? 한 필지로 하는 양입지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너무 지적행정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난잡해지고. 알겠습니까? 한 2번인가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양입이 안 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다음은 뭐다? 양입이 안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봐요. 종된 토지의 용도, 종된 거, 양입되어지는 거, 종된 토지의 용도가 대이면 안 됩니다. 대지면 양입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지목 얘기할 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아무리 목장용지 안에 있어도 대지로 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뭐다? 양입하지 않는다. 대지.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대지. 지목이 대인 경우라고 한다면 양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된 것이 10%를 초과한다거나 종된 것의 면적이 330을 초과한다거나 그러면 양입할 수 없습니다. 요 응용문제 잘 나와요. 응용문제 2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양입되어지는 종된 토지는 대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0%를 넘으면 안 된다. 330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입에 제한이 있다는 점인 거죠. 한 2번 정도 나왔던 문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거. 지적공부의 정의.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됐죠? 그 다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아까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앞에 왼쪽에 얘기했던 거. 책 펼쳐놔, 왼쪽 보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죠? 지적 측량을 통하여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도면을 뭐라 한다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왼쪽에다가 다 표시해 놨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요즘은 다 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걸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정보 처리 시스템.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뭐 지적 파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지적도 요즘에 대부분 다 전산화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알바하면 뭐 하냐 문서 수업을 하는 게 많았거든요. 대장 도면 뜯어당기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뭐 핸드폰 다 볼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참 편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알바거리가 줄은 거야. 그죠? 요즘에 알바거리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 가서 알바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게 없어. 근데 요즘에 카페 바리스타도 기계가 한대. 그것만 해주는 기계가 있대. 막 잘 타? 금방 해주고. 저기 휴게소가 몇 군데 있어. 요즘에도.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 자율택시도 뭐 들어온다 그러고 뭐 운전기사도 이제 없을 첫 번째 아닌가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관계법규 강사도 AI가 생기려나? 쉽지 않지, 그죠?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제 나이 정도 되면은 그런 세상에 또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쵸? 이제는 뭐 차 타서 그냥 어디로 안내하세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운전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그쵸?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미래 세계에. 그때까지 살아봐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지적 공부 그 얘기. 한 번 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도면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렇게 놓으세요. 뒤에 가면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확인해 볼 때 그 내용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냐, 안 하냐, 별도로 보냐, 뭐냐 등등 내용 구분해야 되거든요. 항상 모든 법은 용어를 잘 봐놔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연속 지적도 뭐 부동산 종합 공부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지적 공부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하고 따로 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우리 일반적으로요, 나중에 또 볼 텐데, 그 국토계획법 배울 때 기억나세요? 지형도면? 용도 지역이 어디에 뭐 정해져 있고, 12페이지 볼 때. 지형도면 고시한 날 도시관리계획보다 효력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형도면도 이렇게, 연속 지적도를 붙여놓은 거예요. 지적도를. 그러니까 뭐냐면,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다 파일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으로 땡기면 뭐가 되어준다? 여기가 보이고.
땡기는 게 보이고. 지적 파일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사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도 띄워가지고 칠판에 쫙 붙여. 그게 일이야. 그래가지고 전체 볼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안 해. 그렇죠. 연속 지적도가 있어가지고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 등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위치, 전반적인 스케일 있죠.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의 보조 장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속 족도는 뭐가 된다? 지적 공부로 보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네이버 시도 들어가도 비슷한 거야, 사실은. 어디 검색하면 지도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땡기면 따라 깔려오고 파일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그런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런 것도 많지만 로드 뷰 맵이라 그래가지고 뭐 치면은 막 거리가 나오잖아요. 신기한 세상이 하여튼 간에. 그렇죠. 확인해 보면 아, 이쪽이구나 알 수 있고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 게. 아직까지도. 가끔가다 식당 가는데 키오스크 있잖아. 안 들어가. 짜증나서. 할 줄도 모르고 하려면 복잡해. 앉아가지고. 아들내미 시켜야 되고.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죠? 노력해 볼게요. 어쨌든 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 장부입니다. 서비스 장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럼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을 별도의 앱에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같은 거는 뭐다? 우리가 대장 같은 데 가면 뭐하죠? 공시가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개공에 대한 거. 그렇죠. 등등등. 그리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물 표시의 소유자 다 별도로 대장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토지고 같은 건물인데 이것만 확인하느라고 몇 군데의 관청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짜증나요, 안 나요? 맞아. 이거 그래서 써머리한 장부를 좀 만들어 줘봐. 소관청아.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래서 한 장으로 뭐다? 토지 표시 소유자, 건물 표시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을 서머리해서 한 장으로 뭐다? 소관청에서 관리해주고 발급을 해줘요. 서비스 장부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는데 요거 나올 때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라고 나와가지고 보상과 관련된 거,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된 거는 종합 공부에 들어간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들 보상 관련된 걸 답으로 잘 내요. 보상을 다 해주면 저기서 공시해주면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렇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정확하지도 않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뭐다? 부동산 보상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는 여기에 공시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외에는 지적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 한 번 더 얘기해요. 민법 안 배웠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가 뭐다?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잖아요. 용익물권에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거, 담보물권에 뭐다? 우리 저당권이나 등등 질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권리질권 같은, 동산질권 같은, 권리질권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리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소유권만 나오는 거야.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몇 번 나왔던 질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무리하면요. 등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뭐 해주자? 등록하자. 등록할 때 이제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토지의 표시. 시작.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의 토지의 지적 공부에다가 토지의 소재하고 번목 명경좌, 소재와 번목 명경좌를 등록한 것을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지의 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면은요, 물건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지적 국정주의라고 해서 강제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누가 한다? 국장이 이제 이 지적 업무의 수장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업무는 누가 하죠? 소관청이 많이 하죠. 국장의 소관으로서. 알겠습니까? 부속으로서 그 얘기. 그리고 그 토지를 표시할 때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지번 부여 지역. 아까 얘기했죠? 동리 단위. 이거를 시군구 단위라고 나오면 안 돼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시군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관악구의 지번이 만 24-1번지. 이런 지번이 나와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동리단이에요. 관악구안에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지번부여지역. 시군구단이 아니라 동리단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그래야 지적 업무가 쉬워요. 이 지적이나 등기법 볼 때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업무 지침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업무 지침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업무가 편하고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본다면 법조문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어차피 업무에 대한 지침을 법으로 만든 것 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뭐라고 나오죠? 선,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 그냥 그림으로 그려진 거. 그리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 그렇죠? 개발 사업 신도시 만든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뭐가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좌표 형태로 딱딱 맞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지적 관련상 면적을 구한다고 한다면 뭐라 하죠? 수평면상 넓이를 얘기합니다. 경사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면상 면적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자주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토지가 표시가 됐는데 그 토지 표시된 것이 뭐다? 바뀐다. 이게 뭐다? 토지 이동이다. 기억나시죠? 토지에 표시가 된 것이 바뀐다. 새로 만들어진다. 이러면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럼 봐요. 토지의 표시를. 절대로 봐봐. 토지 이동은 소유권이나 개별공시지가나 수확량 등급이 변동되는 건 토지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토지 이동은 뭐다?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의 표시로 등록을 하지만 주된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국장 부속 아래 산하기관으로서 소관청이 이를 뭐 하죠, 여러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한다, 변경 말소한다,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 결정한다. 근데 나올 때 이 질문 잘 나와요. 그러한 신청이 없으면 어떡할래? 여기 잘 나와요. 신청이 없으면 등록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적 국정주의고 강제 등록주의니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까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잘 나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소유자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결정한다고 나와요. 미쳐버린다니까. 등기관은 등기법이에요. 지금은 소관청이고요. 무슨 법인지 좀 보고 상황 좀 판단하셔야 돼.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단어부터 이해하고 무슨 법 물어보는지 보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토지 이동에 대한 거 아까 왼쪽에 봤죠? 신규 등록에 대한 거, 등록 전환, 축척 변경,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뭐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뭐라 했습니까? 제가 등록 전환과 축척 변경 요 두 가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뭐라 했어요? 토지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거를 뭔 소리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토지대장 뭘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왼쪽 페이지 얘기했었죠? 한 번 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거를 너무 동네가 신도시 만들어도 개발되니까 작은 축적으로 표현이 어려워가지고 큰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반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적도 자체에 등록된 거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봐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뭐다? 변경록하는 거를 우리가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속이는지 알아? 이걸 또 임야도에 등록된 아니에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도에 있는 걸 작은 걸 큰 걸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 있다시피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던 걸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하고 지적도의 축척 자체를 큰 걸로 바꾸는 거를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지.
내가 다 동선 고려해서 만든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 얘기들. 그리고 내용에서 분할합병과 지목 변경도 다 뭐다? 토지 이동이 되지만 소유권 변경되는 거, 매년 바뀌는 개별 공시가 바뀌는 거, 토지 수확량 등급 바뀌는 건 다 뭐다? 이런 건 토지 이동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다음 중 토지 이동이 아닌 거라고 나와가지고 소유권자 변경 답으로 몇 번 나왔나 모르겠어. 개별 공시지가 변경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거, 등을 뭐라 한다?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 관련된 게 한 번 나왔어요. 지적 측량.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개념만 이해합시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 또는 경계점을 지상에 보관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두 가지로 봐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이 뭐냐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개발 사업 같은 거 이루어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 만드는 거 있었죠? 신도시 만드는 거. 그럴 때. 그리고 말 그대로 지적 재조사는 뭐다? 잘못된 게 있는 거를 고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지적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모르지만 지적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적을 정말 정확하게 잘 정리한 나라가 세금 걷기도 좋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유권 문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적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뭐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잘하긴 하는데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고, 봐봐요. 일반 측량이라는 정의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지적 측량의 외의 측량, 이걸 일반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지적 측량은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닌 나머지가 뭐야? 일반 측량인 거지.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다? 지적 측량은 일반 측량에 속한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뭐다? 답이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왼쪽에 지적 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한 번 더 뭐라고요? 토지를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거, 이 자체를 뭐라 한다? 우리가 지적이라고 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대한 것만 골라서 배우는 거고, 양에 비해서 문항수는 많은 편이에요. 네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는 세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주 맞히기도 쉽고요. 꿀, 완전 꿀이에요. 꿀 알지? 허니, 꿀. 그렇죠? 어쨌든 꿀입니다. 이건 보기만 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지적은 우리의 봉입니다. 맞춰줘야 되고 뭐 하는지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나중에 이제 본론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요. 지번을 이제 어떻게 부여할 거냐. 토지 이동별로 지번 부여 방식. 그림 그렸습니다. 그림 그렸죠? 앞으로 이제 분할했을 때, 합병했을 때, 무슨 새롭게 개발 사업이 됐을 때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유명한 지목이죠. 28종의 지목이 있어요. 제가 내용별로 분리해 놔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전, 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묘지 등등등, 하천, 국어 등등등, 사적지, 잡종지라고 해서 배워요. 어떤 분이 그래요? 28개 되면서 왜 16입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밑에. 주제별로. 헷갈리지 말라고. 용지. 주택용지는 없다. 다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야. 또 숫자 마지막 번호 보고 28개라면서 16밖에 없다야. 이러지 말라고. 누가 질문했었어 옛날에 한번. 그렇죠? 그러지 말아요. 알았지요? 제가 주제에 맞춰서 해놓은 거니까. 지목은 정말요. 자다가 누가 깨서 물어봐도 맞춰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지목만 거의 1시간 걸려요. 이것만 얘기해 주는데. 그렇죠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야 아마.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목차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리고 뭐가 넘어가면 이제 지목 설정 표기 방법. 아까 얘기했던 거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 영업성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이라고 하죠. 이번 35회 또 문제 나왔었고. 그쵸? 그 정도. 그 다음에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경계 설정의 방법에 대한 거. 요게 잘 나와. 설정 기준. 요거. 나올 때가 됐지. 경계 설정 기준. 시작. 경계 설정 기준. 앞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적 선정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자주는 안 나오게 돼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 앞에서 이제 토지의 표시를 봤으니까 지적 공부 배우고 등등등. 그러면서 뒤에 가면 이제 토지의 이동과 관련된 거 신규 등록부터 배우고 합평까지 배운 다음에 등등등 축척 변경 배우게 되면 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 번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잘 봐둬야 되고요. 축척 변경은 워낙 잘 나오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일부가 복잡해지니까 여기만 또 축척을 늘리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축척 변경의 의미거든, 사실은.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등기법이란 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쉬었다가 등기법부터 얘기하죠.